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수급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순매도 셀트리온이 2입니다. 646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46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18만 2천원에 마감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 이제 미증시 선물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0. 우리 시간에 이제 거래가 될 때는 2% 이상 좀 유지를 하다가 지금 0.39 뭐 요런 정도, 큰 폭의 어떤 상승 흐름에서 조금 줄여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 흐름들에서 이제 지수 흐름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73 정도, 그 다음에 다우 선물 같은 0.57, 그 다음에 S&P 선물 같은 경우 0.7 정도, 일단 반등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중소형주 중심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0.7, 그 다음에 이제 유가는 강세고 금값도 좀 강세죠. 자, 스탁스 주식이 동일한 이제 여전히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와일드한 먼데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1000포인트 이상이 이제 다우지수 좀 빠졌고, 근데 아시아 정신은 일단 이제 일본, 한국, 대만 일단 반등세가 일단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US 스탁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셋오프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좀 사라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선물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제 주도주 관점에서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9월달 연준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전에 좀 더 이제 강하게 중간에 이제 뭐 긴급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이 나올지 이 여부도 일단 중요한 상황에서 실적 관련되는 부분과 매크로 변수가 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지배하고 있는 어떤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빅스 지표라고 하죠. 이제 그 부분에 어떤 이제 지표 관련되는 부분들도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빅스 지표가 2023년도 작년 10월 달에 제일 많이 좀 빠졌던 부분보다도 훨씬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를 가질 수 있는지가 일단 중요하고, 이번 주에 이제 뭐 지표로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뭐 그 주간 단위로 보면 계속 뭐 소비자 신용이라든지 도매 판매라든지 이런 이제 매크로 변수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면 전일 대비해서 일단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코스닥에 이제 오늘도 집중되고 있죠. 선물 쪽에서는 이제 2천억대 매도가 나왔고, 어제도 이제 장막판에 선물 흐름이 이제 매도세에서 이제 바뀌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데, 오늘은 선물 쪽에서 2천억대, 코스닥 쪽에서 이제 3,500억대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이제 매도했던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매수 좀 바뀌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에서 7천억대 이자 매도, 나머지 이제 장기 투자자인 투신연기금은 양시장에서 매수인데, 여기는 투신연기금은 이제 거래소 쪽에서 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이 이제 금융투자라든지 외국인들은 코스닥 중심에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에서 4,900억대,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는 반대로 또 4,500대 매수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장 초반에 100포인트도 넘어서 반등세를 보였다가 80.60, 3% 정도, 대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 반등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이제 일주일 상간에 굉장히 극심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승 종목 수도 보면 코스피 쪽이 어제하고 전혀 다른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였죠. 그래서 뭐 지수 형태로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어제 이제 2,400선 밑단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뭐 하루에 지금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넘게 빠졌다가 100포인트 가량 반등을 이제 장중에는 그 2,578, 그러니까 뭐 거의
2600선 부근까지 가는 어떤 시도를 하루 만에 바로 이제 보여주다가 이제 그까지는 이제 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이 월요일에 이 연봉의 시가 라인을 그러니까 2600선을 제낄 때까지는 이제 이 변동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몸통 흐름으로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이제 장중에 가는 765까지는 뭐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이제 가는 모습으로 여기는 이제 양봉의 모습을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일단은 매수를 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도 좀 있을 거고요. 자, 이 흐름에서 이제 대부분의 섹터 종목들이 일단 반등을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습니다만 개법 원봉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 개법 원봉 형태로 양봉을 좀 못 냈던 게 좀 아쉽고 그 다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10% 이상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대부분 종목이 올랐고요. 2차 전지 쪽에서도 셀단, 뭐 소재단, 장비단 대부분 종목들이 일단 반등을 했고요. 근데 참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개법으로 장중에 이제 19만 1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오히려 음봉으로 하락 흐름을 봤던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단에서 어제 이제 급락이 이후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는 대형주 흐름도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4% 더 이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유독 셀트리온이 약세 흐름을 보였던 부분들은 또 단기적으로는 결국 수급 이슈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 이슈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 46만 주, 외국인들도 이제 600억대 넘게 일단 코스피에서 가장 삼성전자 다음으로 매도세가 셌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이 646억, 그 다음 삼성전자는 이제 1520억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수급의 이슈들이 프로그램과 이런 외국인 매도가 이제 겹쳐지면서 아침에 갭업 됐던 부분들을 유지를 못하면서 19만원대 유지 못하고 이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만원대 초반 정도, 그 다음에 종가도 이제 갭다운이 되어서 마지막에 좀 거래가 나왔고 시간에도 좀 더 빠졌어요. 9배 정도 빠지면서 18만 1100원. 결국은 어제 이제 17만원권 박스권 하단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고 지금 하단에서 확인되는 양봉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수급이 이제 다시 좀 바뀌고 개인들은 오늘 뭐 42만 주 매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금 아쉬운 흐름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일단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만 강한 양봉은 아니고 2.90 정도 장중에 좀 반등폭이 나왔다가 77,000원에서 윗꼬리 흐름이 나오면서 좀 부진한 흐름들을 셀트리온 종목들은 이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좀 긍정적인 이 프롤리아 관련되는 기사가 있는 가운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보시면 뭐 하루 만에 장중 최대폭 상승하고 감에도 벗어나고 이제 살르는 판이다. 여전히 한 일주일 정도는 봐야 됩니다만 이 공포를 벗어나서 코스피가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도 비해서 셀트리온의 어떤 약세 흐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최근에 결국 이제 7월 말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시장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시장 반등할 때도 이제 이 부분들이 결국 그 8월 10일까지 설문조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합병 관련되는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병과 반대가 많게 되면 매수 청구권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그 제약 간의 밸류에이션의 어떤 차이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에 급락하는 모습들을 일주일간에 뭐 10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좀 빠져서 여전히 이제 이런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같이 좀 빠지면서 그 진펜트라 중심의 어떤 하반기 기대감의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는 국면에서 이 합병 이슈로 이제 다시 이제 내려갔던 것들이 이제 수급 이슈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또 소외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8월 12일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정도 상간 남았는데요. 이 부분이 해소되어야 또 제대로 된 어떤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해소될 때까지 최소한 그래도 이제 한 19만 원대 윗단에 유지를 해주면서 이 흐름들을 이제 기다려 볼 수 있는 주가 패턴들이 나오느냐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